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하는 미래 진행의 오승현입니다. 2011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한 지도 꽤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학기 시작할 때 이 계획들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서 대답을 크게 하셔서 네, 그 대답들이 또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또 잘 세우는 건지, 특히나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경기대학교 송하성 교수님 모십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현재 경기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이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 또 아이에게 꿈을 키우는 그런 법들에 대한 저서가 많으십니다. 예,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다 아이니까 네, 대학생도 그렇죠. 아이고 꿈을 전파한다고 해서 저보고 꿈 전도사라는 별명을 누가 붙이던데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 네.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국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강연 시작합니다.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이곳에서 서비스 경영 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송하성 교수를 만난다. 경영 분야 서비스 산업의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강의들. 송 교수의 강의가 유독 인기가 있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공부법에 관한 처서를 통해 인기 작가로 등극한 만큼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실제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인데 주입식 정보 전달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하는 이 시간. 강단에 선 교수도 책상에 앉은 학생들도 진정한 학업의 길을 걸으며 함께 꿈을 펼치고 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학으로 대학에 다니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이후 경제기획원, 청와대 비서실,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 주미대사관 등에서 근무했으며 프랑스 파리 1대학인 소르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런 송 교수의 명성을 더욱 빛낸 것은 그의 집안에서 4명의 고시 합격자가 더 나온 덕분이라는데 논 6마지기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소년이 고교 수석 졸업, 행정고시 합격에 이어 인정받는 관료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데는 남다른 공부법이 숨어 있었다. 경기대 송하성 교수 스스로가 실천해왔고 형제자매와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송간의 공부법. 그 지상 특강이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송하성 교수입니다. 내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송간의 공부법.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겠죠? 네. 그 사실입니다.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옛날에는 뭐 부동산 투기도 많고 이럴 때 공부를 못해도 부자도 되고 공부를 못해도 다른 것도 잘하고 그랬어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공부를 못하면 만화도 못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야구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혹시 영화 우리 학부모들한테 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가장 감동 깊은 영화를 본 거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뭐 빨간 마우라 보고 뭐 칠공주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빠삐용은 프랑스 말인데 버터플라이, 나비라고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자면서도 그 영화를 다시 꿈꾸고, 그런데 그 스티븐 맥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사실 별 죄도 안 졌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이 돼서 절의 고도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빠져나오려고 몇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죄만 더 누중되고 꼼짝없이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요. 종신형 같이. 그런데 그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스티븐 맥퀸이 이제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노란 모래와 파란 하늘이 그 대조를 이루는 그 장면이 나오더니 한참 가다가 판사가 대여섯 명 쫙 법복을 입고 앉아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래 위에 거기 앞에 서서 스티븐 맥퀸이 이야기를 하죠. I am innocent. 나 무죄단 말이야.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함을 지르면서 절규하면서 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계속 긴장감 있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다가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던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당신을 인생을 허송한 죄로 기소한다. 그러니까 스티븐 맥퀸이 얼굴이 빛이 변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So I am guilty. 그래, 나 죄인이다.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좀 써야 되거든요. 허송하면 안 되거든. 과외비나 주고 학원비나 주고 짜샤 공부 잘하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책에 보면 처음에 목표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표화. 예. 목표가 있어야, 꿈이 있어야 꿈을 이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꿈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왜 사냐 그러면 적당히 사는 거지. 네 뭐 하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래? 갈래? 그러면 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꿈이 없으니까 자식들도 꿈이 없어. 그걸 보면서. 그러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야 되고, 꿈이라는 게 큰 목표예요. 작은 목표는 뭐 이번 학기야에 내가 우리 반에 20도 안으로 들겠다. 이런 건 다 작은 목표지만 저건 목표화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꿈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뉴욕의 그 할렘가 브루크라인이라는 할렘가가 있어요. 그 할렘가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었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보통 문제가 많은 가난한 가정, 주로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란 말이에요. 거기 희망과 꿈이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피어폴 선생님이라고 하는 백인 선생님이 부임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에 갑니다. 갔더니 정말 가관이 아니지. 수업 태도도 엉망이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버릇도 없고 말이지. 이 애들한테 어떻게 꿈을 심을까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애들한테 야 나는 아주 손금을 잘 본다. 내 손금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다. 너희들 손금을 봐주겠다 그런다고. 손을 하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야. 그게 로저 롤즈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손금을 탁 봐요. 손금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야 롤즈, 너는 미국의 최초의 뉴욕 주지사가 되겠다. 손금에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한 번도 자기를 칭찬해 준 일이 없는,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로저 롤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인정해 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감동해가지고 야 그래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신문 돌리기를 해도 열심히 하고 주지사가 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53대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 취임식에서 자기에게 꿈을 심어주고 인생의 목표를 심어준 피어폴 선생에 대한 감사와 눈물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만든 꿈도 꿈이 심어지면 그거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꿈을 심어야 되는데 꿈을 심을 때 긍정의 자기화가 필요합니다. 긍정의 자기화. 무슨 얘기일까? 긍정의 자기화.
이것을 미국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졸업 사진을 다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김치 하라 그러지만 치즈 하라 그래가지고 웃는 모습을 찍으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웃음을 다 웃고 찍어놓은 그 졸업 앨범을 가지고 이 조교 선생이 분류를 합니다. 환하게 웃는, 진짜 긍정적으로 환하게 웃는 웃음을 영어로 뒷센 스마일, 뒷센이라는 사람이 붙였다. 뒷센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웃긴 웃어도 썩은 미소 있잖아. 웃는 건지 그냥 뭐 우는 건지 막 비웃는 건지 모르는 그 웃음을 영어로 팬 아메리칸 스마일, 그 망해버린 항공회사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뒷센 스마일로 웃는 사람, 팬 아메리칸 스마일로 웃는 사람을 분류를 해서 한 50명씩 100명을 추적을 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봅니다. 그 조교가 나이 늙은 교수가 될 때까지 그것을 한다고. 근데 첫째, 긍정적인 웃음을 웃는 사람들은 우선 첫째 오래 살았어요. 결혼 생활도 비교적 행복했어요. 병원 간의 횟수도 아주 적었어요. 이혼율도 아주 낮았어요. 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돈도 벌고 성공을 많이 했어요. 이혼율이 적은 건 당연하지. 서로 우순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팬 아메리칸 스마일 웃는 사람. 우선 오래 못 살았어. 중간에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율이 아주 적어요. 이혼율도 훨씬 높아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훨씬 많아요. 젊은 한때 한 번 찍은 사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이제 긍정의 얘기를, 이것도 이제 이 연대 무슨 교수가 나한테 가르쳐준 얘기인데, 의과대학생들 반으로 나눠요. 그래갖고 20명, 20명. 구두 시험을 보는 거예요. 20명, 20명. 아니지. 20팀이 되는 거지. 20팀, 40팀이죠. 한 사람은 질문자예요. 한 사람은 대답하는 자인데 구두 시험으로 10가지 시험 문제를 내는데 1번만 틀리게 하고 2번부터 마지막 번호는 다 전공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은 A반은 1번, B반은 다른 1번을 한 거예요. A반은 야, 네가 뭐가 잘났냐? 네 장점 5개만 얘기해라 그래요. 그리고 장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 나는 산을 올라간다. 나는 뭐 영어를 잘한다. 웃기기를 잘한다. 무언가 있을 거 아닌가? 장점 5개를 얘기한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딱 물어보는 거예요. B반은 야, 네 약점 5개만 얘기해봐라.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나는 건 다른 걸 다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그래, 수학 못한. 이제 그렇게 해서 5개를 다 했어. 그리고는 2번, 3번 채점을 해봤더니 20%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람들이야 뽑아서 그냥 한 건데 기분이 장점을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맞아, 내가 잘해 그러면서 쫙쫙쫙 잘 나가는 거고, 처음부터 지금 우울한 얘기를 들으니까 고백하고 나니까 기분이 저상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 자녀들이 자기를 긍정하게 해주는 것부터 이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이요. 링컨 대통령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업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배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군의원 떨어지고 도의원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하원원 떨어지고 상원원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엄청난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신앙에서 물론 그러겠지만은 자기 긍정에서 나온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총에 암살돼요. 정적들한테. 위대한 생을 그렇게 아깝게 마쳤는데 이렇게 자기 소지품을 다 검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3가지가 나왔어. 우리 어떤 소녀가 준 작은 호주머니 칼, 그리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그리고 무엇인가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있는 조각이 나왔는데 그 신문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명한 신문이 아니고 어느 지방지의 기사였어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초등학교 중퇴한 학력이니까 그런다. 하버드 예일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것을 딛고 차고 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스크랩의 조그마한 지방지의 기사였는데 이런 얘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야말로 미국의 역대 정치인 중,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을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기사였어요. 링컨은 자기를 긍정한 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 나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긍정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야, 너는 왜 그것 좀 하지 말아라. 말을 한 말을 많이 해. 해란 말 안 하고. 뭔 말을 한 말이 많은가 봐. 그리고 너는 다른 걸 다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 수학을 보충해야 돼. 수학 보충한다고 열심히 하면 중간밖에 안 됩니다. 평균. 잘하는 걸 이야기해야지. 너는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하냐? 국어를 왜 그렇게 잘하냐? 그 얘기만 하다 나면 수학도 자동적으로 잘하게 된다니까. 왜 못한 걸 얘기를 하냐고. 이 유명한 폴 마이어라는 세계적인 보험왕. 지 재산이 120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세계적인 사람이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돈 액수는 안 세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그런데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어. 말더듬이 고치기 어렵잖아요. 말도 막 옆에서 저 자식 말더듬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는 왜 말을 이렇게 더듬어. 고치려고 그러면 더 안 되고 더 더듬게 돼. 본래 그렇잖아요. 네.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마이어 너 생각이 너무 빨라서 뛰어나고 빨라서 혀가 못 따라가서 그런다.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면은 내가 워낙 생각이 뛰어나고 빨라가지고 그런가 봐. 난 이것도 고쳐졌어요. 응? 자, 긍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화, 목표를 세워. 목표가 있는 아이하고 목표가 없는 애하고는 공부하는 속도나 이 효과문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만 둘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비교적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둘째는 공부에 흥미가 없더라고. 흥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점이냐. 목표를 심어줄 때부터 잘했어요. 정말 아빠와 아들로서 대화를 한번 해서 고등학교 그때 벌써 2, 3학년 올라갈 때야. 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빠, 나 장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축복을 해줬어. 그래, 너 잘 생각했다. 자본주의 경제 시장 체제 장사꾼이란 말은 기업가라 그 말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장사꾼을 경제 수석으로 앉히려고 했다. 정말 잘 생각했다. 축복을 해줬더니 장사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말을 잘해야 돼. 그래, 말을. 세계적으로는 그래. 너는 영어는 미국서 이제 외교관 나 따라와서 영어는 잘하니까 그러면 중국어를 해라 그래서 북경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지금 북경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 동력도 목표와 꿈을 심어주니까 그 동력이 나오더라고. 자녀들에게 이번 달에 몇 등, 너 왜 떨어졌어? 그거 하기 전에 네 뭐 하려고 그러냐? 뭐가 되고 싶냐부터 묻고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을 너무 막 크게 좋습니다. 이 특질을 잘 봐서 해야 되겠죠. 저는 임상을 해보니까 그렇고 세상 모든 일도 꿈을 심을 때부터 공부의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꿈을 심고 목표를 가졌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무대뽀로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은 보통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작심삼일이야. 막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뭐 하고 한 이틀 하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나도 그랬고 작심삼일. 너무 무겁게 세워. 진짜 해보겠다. 아주 가볍게 세우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시간표를. 여기 체계가 나왔어요. 이 어떻게 계획은 알맞고 부담스러지 않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달성을 하면은 그때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 계획표를 작성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화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책을 보거나 책을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냐. 동작. 실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대목이에요. 계획은 다 잘 세워. 실제 하는 것, 여기가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동작화, 나는 특정 종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앙드레 말로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지만, 앙드레 말로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뭐 야훼, 엘사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 중에 하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야, 히브리어 같은데 그것은 놀랍게도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예요. 그 뜻이 be, 뭐뭇이 되다, become, 뭐뭇이 되다, 뭐뭐이다. 그 다음에 두 동사, 행동하다, 역사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너희들 잘한가 못한가 보자.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와 같이 행동하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가 계획만 안 세우고 행동을, 작동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이거 참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작동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작동이 되겠는가? 큰맘 먹으면 해요. 처음에 하는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둘째 날이 오지. 첫째 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게, 꿈 없이 계획을 세우면 그 힘들어요. 근데 세우면 시작을 하게 돼요. 꿈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 나는 이렇게. 그리고 꿈을 생생하게 그리도록 해줘야 합니다. 큰바의 얼굴도 무슨 얘기예요? 계속 큰바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생생하게 꿈을 그려야 한다. 나는 자녀들이 나는 앞으로 큰 기업가가 되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잠시 우리 재벌 회사 내가 소개해 줄게. 회사 회장 자리 와갖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잠깐만 이 좀 나가 계시라고 사진 찍어 놓고 머릿맛에다가 재벌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사진을 찍어 머릿맛에다 붙여놓고 밤낮으로 보면서 그 회장된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내 국회에 나 얘기해 줄게. 가서 그 다른 사람 명패 치우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 찍으라 그래. 여성 여류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누구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찍게 해주고 생생하게 그것을 그리면서 열렬하게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런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면 일단 시작은 해요. 일단 시작은 해요. 그 뒤가 이제 궁금하지만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니까.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작. 탁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동작하게 한다. 그러면 동작하고 난 뒤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 목표화 그랬죠? 그 다음에 계획화, 동작화 다음에 버릇화요. 내가 주장하는 게 버릇화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3박 4일로 보통 끝난다. 어떻게 해야 버릇이?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 버리면 누가 말리냐고. 근데 공부가 안 재밌지.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지금. 뭐가 재밌겠어 처음에. 공부가 재밌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즐기는 사람. 이게 이 핵심입니다. 공부를 재밌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절대 재밌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가 재밌냐고. 여러분 중에 이제 저의 커리어나 송하성 교수 커리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면서 송 교수는 처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뭐 고등고시도 합격하고 박사도 되고 미국 수업을 로스쿨도 나오고 그랬겠지 뭐. 아니 우리 아들은 보통인데 그게 되겠어?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 우선 제가 보통이었어요. 초등학교 성적 증명서가 증명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5명이 우등산 줘서 한 반에 난 우등상도 못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 얘기를 두 분인데 그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들었어. 잣때 두 분이 주무실 때 하는 얘기를 나는 농사 짓고 컸거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그런데 여러분 사투리 나와도 이해하시죠? 네. 나는 고흥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아버지한테 나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큰아들이라고 태어난 것이 땡별나게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데가 없다.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병신짜리 같이 두드러 맞거나 다니고 저것을 저 어디다 쓸까? 우리 아버지가 글쎄 말시. 나는 그때 운동도 못했어. 맨날 맞았어. 그리고 송화성이가 들어가면 축구 한 팀을 더 쳐줬어. 점수를 하나 더 줬어야 하면 내가 구멍이어가지고 나 쪽으로 오면 공이 슛골이 잘 되는 거야. 그런 나였어. 그런 내가 처음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꿈과 목표를 갖게 되면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거의 기적적이에요. 보통 학생이. 그래서 내가 광주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광주 상고가 상업학교가 그때는 가난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법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3명이나 상업학교 출신 아니야.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때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정말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제가 이 몇십 년 만에 있는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도 중간치기가 수석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전체에서. 내가 전체에서 수석을 해버렸다고. 기적이. 내 동생들 둘을 데리고 자취를 했는데 동생들은 뭐예요? 동생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형 하는 대로 따라갈 나이에요 그때. 나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래서 쟤들 물론 동생 둘도 다 한 사람은 서울 고법 부장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누군지 알죠 여러분? 응? 다들 고등고시 합격하고 시장이 되고 판사가 되고 했는데 걔들이 뭘 알았겠냐고. 그냥 공부 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 한 반쯤 따로다가 저렇게 다 잘 돼버렸다고. 그것이 뭐냐면 공부가 어느 순간에 재미가 있어 그런 건데 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 밀러가 1940년도에 밀러라는 학자가 행동과학,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과학 얘기가 나왔고 세계적인 공부법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하토야마 공부법, 시츠다 공부법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단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데 100일이 걸립니다. 서양에서는 21일이 걸린다 그랬는데 유럽 쪽에서는 66일이다. 제가 봤더니 3달 더 걸려. 100일 기도라는 말도 있고 곰이 사람이 되는데 100일 걸렸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직접 3달이 좀 넘더라고. 그러면요 이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는데 그 100일이 가까이 넘어가면 그 시간에 그 공부를 똑같이 해왔다면은 재미가 붙어버린 거예요. 100일이 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100일 동안 희생할 생각 없어요? 그때 되면 100일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공부가 재밌는데 어떡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거나 불공들이로 간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하죠.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아이고 저 답답하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다는데 누가 말리냐고. 100일 동안.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할 때 자녀가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나 빵빵 틀고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우먼 센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그런 거라고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애들한테 감동이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00일 버릇들이기 작전에 나가야 돼요. 제가 해보고 나 그때 꿈을 갖고 시작하니 저도 100일이 넘었던 것 같고 아우들도 그랬던 것 같고 내 자녀들도 100일이 넘으니까 공부를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더라. 그 재미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뭐뭐 얘기했어요? 첫째, 꿈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꿈을 가졌으면 계획을 세워서 동작화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긍정화가 있대요.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됩니다. 노래도 슬픈 노래만 부른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슬프게 돼버려요. 누가 쨍하고 해뜰날 했으니까 좋대, 잘 나가대. 아니, 그 사람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긍정의 자기 협력, 네 잘한다, 할 수 있다는 걸 심어주면 그게 동작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작화에서 버릇화까지는 이게 이제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넘어야 자녀가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있어야죠. 개몸이라고 슉 가고 그러지 말고, 그럼 빨리 그 애들 학교 할 때 갔다 오고, 학교만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한다. 물도 갖다 물 떠다주면 시간표로 된 거 체크도 할 겸 쓱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녀하고 같이 시간표를 완성되어 나가서 100일 작전에 들어가야 한다. 100일이 지나면은 자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아이인 제가 보통 사람이었는데 수제와 같이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인 여러분 자녀들이 수제도 있겠지만은 수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임상 실험을 해보니 그렇고, 나도 내 자신을 실험해봤고, 아우들, 자녀들을 다 시험해봤다. 어떻게 송간의 공부 한번 따라오실래요? 네. 여러분 자녀가 수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릇들이기 고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참 잘 들었는데요. 예. 사실 강연 들으면서 참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예 부모로서 참 역할을 잘해야 될 텐데 참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좀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요. 네. 교수님께서는 참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이렇게 네. 커왔다는 이렇게 성장기를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그런 꿈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꿈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동네 자전거도 잘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도 있고. 버스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이고 이런 때. 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됐어요. 네. 네. 이 신앙 속에서 큰 꿈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아까 그 수석을 한 것도 그런 기적적인, 고등학교가 생긴 일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잘하지, 중간치기가 수석까지 1년 4개월 만에 올라가 버렸다고? 네.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이루어 갈 때 이제 그것이 동생들한테도 감동을 주고 그렇게 됐겠죠. 네. 이 꿈을 사실 심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부모나 교사의 역할일 텐데, 교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꿈을 심으셨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 스스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네. 목사님의 설교나 신앙 속에서 알게 갖게 됐는데, 네.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 둘 중에 큰아들은 보니까 정확한 성격이고, 저 작은 아버지 같이 앞으로 로이어, 법조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외교관으로 나가 있었는데, 애를 싣고는 뉴 헤이번, 이거 에일 대학교가 있는 데입니다. 에일 대학교에 있는 뉴 헤이번까지 싣고 와서 에일대 로스쿨을 보여주고, 코넬대 로스쿨을 보여주고, 제가 나온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딱 보여주면서,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다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 멋있는 말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어렸을 때 얼마나 감동에 예민하게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신영균이가 나온 빨간 마우라 영화 보고 그 파이로트나 공사 간 애들 많았다고. 그걸 자꾸 보여주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뭔 꿈이 이게 좋겠다 싶으면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자꾸 그것에 감동에 접하도록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있어야 되잖아. 꿈을 주입시킨다면 좀 그렇고, 그 꿈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기적적으로 1등이 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교수님도 1등을 그렇게 차지하셨지만 집안이 참 다들 참 대단한 분들이 그 얘기 해야 되겠네. 배출됐잖아요. 혹시 머리가 원래 좋으신 거는 아니신지요? 우선 그 얘기 좀 할게요. 네. 머리가 나쁘진 않죠. 절대 수제가 아니야, 우리 집은. 네.
보통 중상 정도. 제가 우리 엄마들에게 여쭤보려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IQ가 얼마나 될까? 짐작으로 얘기해 보세요. 노벨상은 천재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대충 얼마나 될까? 160은 되지 않을까요? 110? 110은 넘겠죠? 자, 그냥 해답부터 얘기할게요. 121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이니까 108짜리도 있고 104짜리도 있고 평균이니까 그건 뭐냐면은 150, 160짜리가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력해서 수재가 될 수 있는 수준은 100만 넘으면 110만 넘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수재가 되는 것은 지 공부하기 나름이지 타고난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있어봐야 그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수재의 집안이 아니고 뭐 보통이었다. 꼭 따진다면 중상 정도였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아우들도 내 따라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됐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변변한 집안의 뒷받침 없이 보면은 고시에도 합격하는 영예를 안으시고 또 동생들도 잘 이끄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동생들 자취하면서 시청자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아까 버릇들이기가 안 될 때는 때렸습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동생들 처한테 얘기한 모양에 큰형한테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고. 나한테 왜 팼냐고 물어보길래 공부를 안 하니까 팼지. 그런데 조금은 필요합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네. 버릇을 들이면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운명이 바꿔지고 미래가 열리는데 버릇들이가 안 될 때는 그 부분에서는 물리적인 방법도 불사해야 된다. 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얘기해보세요. 네, 인생을 살으시면서 좀 힘들었던 시기가 동생들 이렇게 다독거리였을 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많겠죠. 네. 아무래도 나는 누구를 벤치마킹할 사람이 없잖아.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동생들을 이끌면서 가다 보니까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 되더라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많이 어려웠고 특히 이제 제가 정부 유학으로 제가 경제기획원에 근무를 했거든요. 경제기획원 근무를 할 때 정부 유학으로 프랑스 유학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 제1대학 솔보느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프랑스 말이 쉽겠어요? 그거 잘 안 되지. 근데 거기도 재미를 붙여서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남들보다는 프랑스 말을 좀 빨리 했고 이제 미국에 로스쿨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나이 41살에 로스쿨을 내가 졸업했는데 그 나이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단어 외우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데 몇 가지가 잘 안 돼요. 몇 가지가. 첫째는 체력이 안 돼. 그렇잖아요. 20대 애들하고 40 같이 공부. 두 번째는 머리가 걔들이 나보다 낫지. 걔들은 명문대학의 로스쿨 학생들이고. 세 번째 영어가 되겠어요? 영어 잘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한번 할게요. 네. 어떤 날은 학교에 수업하도록 헌법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와. 이상하다. 우리 반 애들이 다 어디 갔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바깥에 복도에 나가서 우리 반 애들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 모른다 하다가 어떤 안경 쓴 여학생 하나가 잘은 모르겠는데 연방 대법원 앞에 잔디 광장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그거 갔더니 우리 반 애들이 다 거기 앉아있어. 교수가 수업하고 있더라고. 살살 뒤로 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여기 와 있어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다음 수업은 거기서 한다고 그랬대.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들끼리 하면 잘 안 들립니다. 영어 문제. 마지막에 이제 저는 외교관 하면서 야간을 주로 갔어야 됐잖아요. 주말에 주가방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요. 이 네 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로스쿨을 졸업하는데
세차가 말리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같이 한 방에 자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끙끙대면서 막 너무 힘드니까 얼굴은 노래지고 책장은 안 넘어가고 그 어려운 로스쿨 공부를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저러다간 남편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싶었는지 말리더라고요. 네.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기쁨이 컸습니다. 네. 외국 유학 시절 때 힘들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때 나름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로 임했더니 이렇게 극복이 되더라,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하면 계속 종교 편향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잘못하면 막 비판하대. 사실인데 어떻게 기도하며 했죠. 그리고 제가 능력은 부족하고 그래도 꿈이 크기 때문에 꿈이 크면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하면서 밀어왔던 것이고 또 아우들을 눈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형이 그래도 존경받고 따라온 존재인데 여기서 쓰러지면은 여기서 중간에 그만두면 아우들이 큰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 것도 마음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돌격 전진 해가지고 막 갔던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예. 강연에 좀 질문을 드리면 예. 보니까 이런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이 예, 예. 순간의 공부법. 예. 책을 저도 좀 읽긴 했지만 짧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 반 정도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얘기 내가 적었으니까 네. 했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이고 네. 1313 송간의 공법이라 그랬는데 이제 경험하고 자기가 겪지 않는 얘기를 쓰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학원 선생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지. 이론으로 뭘 못하냐고. 그런데 나는 직접 내가 겪은 얘기를 썼거든.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게요. 직접 겪어서 여기에는 뭐 한 집안 뭐가 되고 저희 집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제가 조지타운 출신이고 또 하버드도 나오고 또 북경대도 지금 다니고 있고 고등고시가 뭐 5명 나왔다. 그건 사실이거든. 고등고시를 합격한 것이 대단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 과학자가 되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일 수도 있지. 그러나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일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송간의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5명의 예, 예. 혹시 출신자들을 배출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최근에 이제 내 큰아들이 이제 사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아주 우수한 성적을 졸업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송간의 공부법이라는 그 주제를 달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런데 드는데요. 제가 그 두 가지 시각에서 이 책을 써서 첫째는요. 너무 우리 자녀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민족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애를 안 낳으면 뭐 이제 동남아시아 여자들이 와서 애 낳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드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돈 안 들이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내 생각은 수제 천재는 가만히 놔둬도 공부 잘하는데 뭘 그래? 놔두고 수제 천재 놔두고 보통 아이들이 수제가 되는 방법이 없냐 이거야. 이 두 가지 시각에서 나는 애국하는 심정으로 저 책 썼어요. 애국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읽어본 학부모들이 이대로만 하면 되냐고. 분명히 된다고. 된 것을 내가 보였고 다 임상실험을 했지 않았냐고. 내가 자신있게 얘기를 했지.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점에서 나는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 막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네. 나는 조금이라도 우리 학부모들에게 근심을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좀 잘하는 좋은 그 가이드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법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네. 내 그 형제들 과외를 시키거나 뭐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네. 학원에 한두 달 뭐 부족한 것은
잠깐 갔다 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 둘은 과외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큰아들이 형법을 인터넷 강의로 들은 거 외에는 학원 사교육을 시킨 일이 없습니다. 자제분도 그렇게 예, 예. 사교육을 안 아니 시켰다는. 그 형법인가 뭐 이걸 인터넷 듣는 거 그거 외에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입에서도 그냥 네, 안 학교 시켰습니다. 교육에 예. 충실히 예, 했고 예. 스스로 공부를 했었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아까 제 그런 논리로 공부를 했죠. 네. 재미를 붙이고. 아, 정말이세요? 이건 내 아들들이 보고 있을 텐데 뭘. 네. 아빠가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돼요. 네. 자제분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 네. 가장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처가 주로 많이 시켰는데 저는 가이드라인만 줬지 뭐. 근데 엄마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와 같이 그 과중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지쳐버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세우도록 하고 그것을 이뤄 나갔을 때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아요. 충분히 쉬게 하고 아침밥 반드시 먹이고 자녀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부담을. 저는 내 동생 컸을 때도 애들이 사고 치고 병 같은 거 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더 세게 깨야 소리가 더 크게 나지 하면서 인정해 줬다니까. 애들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그럽게 이 자녀들을, 동생들을 용기를 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최근에 동생들이 지금 다 컸는데도 우리 형이 말하기를 뭐 어땠다고, 내 얘기를 다 지금도 인용하고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공부 부담을 안 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일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또 이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100일 습관 들이기 작전에 대한 얘기를 강연 중에 해주셨는데요. 네, 예. 그 100일 습관 들이기 작전은 한 아이가 한 몇 학년쯤에 이렇게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유치원부터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나는 고등학교 때 그걸 했으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은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첫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이렇게 탁 계획표를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어떻게. 이걸 엄마들이 도와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칭찬해주고, 계속.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계획 하나 완성되는 것부터 꿈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100일을 해야 돼요, 100일. 그러면 정말로 제가 자신합니다. 그 뒤부터는 놔둬버려도 돼요. 지가 네. 알아서. 100일 동안만 하면 이렇게. 그렇군요. 교수님, 저는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 그 교수님의 그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장남이시죠? 예, 예. 차남도 판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자꾸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혹스러운 게, 아니,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남 2녀, 아들만 넷, 밑에 딸 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고, 바로 밑에 아우는 이제 사법시험 거쳐서 서울 판사 쭉,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장 판사니까 차관급이죠. 여기까지 올랐고, 네. 그 밑에는 이제 벤처농업을 하고 있어요. 선경증권에 근무하다가 벤처농업을 하고 있고, 넷째가 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으로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하버드를 졸업했고, 네. 물론 고시도 합격했고, 마지막은 지금 홍대 미대 박사과정 마쳤고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고 큰아들은 이제 사법연수원을 졸업해서 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북경대학교 4학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을 해서 테이프를 잘 끊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차남은 사시 23회죠. 예, 예. 그리고 송영길 그 지금 현 시장님도 지금 사시 36회인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또 장녀는 행시 39회, 또 장남은 사시 49회. 이 명문가 이 자제분들이고 또 집안이신데 뭔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그러니까 분명히 명문가라는 있으셨을 얘기를 것 쓰시지 말기를 바라고 결론은 버릇이라니까. 그 버릇을
이렇게 들이게 해뒀더니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됐다고. 이 말 외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절대 수재나 천재 집안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수재와 같이 되었다 이거죠. 네. 수재와 같이 됐단 말은 보통이어도 수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가족들도 그렇고 교수님께서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계획도 잘 실천이 되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잘 극복이 되더라. 이런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 전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링컨 얘기 했듯이 네.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야 한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많이 해야 일어서지.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자기 강화로 자기 긍정, 긍정의 자기와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힘들 때 제가 쓰는 수법인데 수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그 영어에 distract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주의가 산만한, 잡념이 많이 생기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려고 길을 가는데 가로막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잡념을 버리려고 하면 잡념이 더 많이 생겨요. 약한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이럴 때 산을 오르거나 달나라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을 오른다고 합시다. 도봉산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 상당히 높게 보였던 산들이 그 묘같이 적게 보인다고 위에서. 참 그때 사람들은 조그만하게 고물고물하고 있다고. 저기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건 뭐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 일과 사람과. 어떤 일, 후회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괜히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머리가 번민해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자식이 나를 배신했어. 이게 막 계속 이거 생긴다고. 그때 내가 이 별것도 아닌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희로애락과 분노에 물들어서 내가 원래 나아가자 하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터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널. 동굴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죠. 네. 터널은 언젠가는 나오지. 출구가 있지. 내가 마음을 명상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터널에 들어가면 또 생각해요. 그럼 처음에는 캄캄하고 계속 마음을 한쪽으로 집중하면은 터널의 끝이 보이거든. 15분, 20분 걸려요. 탁 나오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더 잘 되고 산만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나의 원래의 목표가 보이고. 저의 하나의 방법인데 저 같은 것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쓰면서 자기 극복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부 잘하는 방법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얘기까지 정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집안에 정말 2대에 걸쳐서 고시 합격자만 5명을 배출한 집안의 얘기는 뭐가 다를 것 같아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로서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내 아이도 또 나 자신도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도 또 송하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이죠. 그런데 저는 대학 1학년 때 그 책을 보고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파우스트가 나오고 메피스토 펠레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글레첸, 아름다운 여인 글레첸이 나오고 그 전반적인 것이 인생의 어떤 유혹이나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 무엇보다도 진리와 영원한 것을 구하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았고 젊은이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보내주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를 일생 경제만 해왔잖아요. 경제학과를 나와서 경제개혁원 최경무 청와대 경제비서실 경제만 하고 지금도 경제학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만 한 셈인데 경제 발전의 여러 가지 얘기를 썼던 생생한 기록들 나라 경제 운명의 갈림길에서 이것은
제가 살아왔던 삶을 대변한 것이기도 해서 이 책을 제가 쓴 건 아니고 모두가 같이 쓴 것이죠. 이것을 읽어보면서 옛날도 반추하고 또 미래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관 대작도 아니다. 무슨 위대한 예술품이나 걸작을 남긴 그런 미술가, 예술가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6남매는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고 따랐다. 왜냐하면 그런 최선을 다하는 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것은 아버님이 온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